다시 약간 동래구로 또 좀 움직임이 다시 오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한 서너 달 전까지 작년엔 거의 동래구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남구나 진구가 좀 저렴해 보였고, 차라리 이 돈이면 돈을 보태서 해수로 갈래 이러면서 해운대구 진구가 좋았었는데, 이제 다시 동래구가 조금 꿈틀거리고 있고요. 다음 2등이 서면 베르빌 2차 10건입니다. 네. 그다음 동래 SK뷰 3차가 7건으로 3위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성비 아파트로 추천 또 해드렸던 적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신축에다가 온천 내면 포레스티지 바로 밑에 있는 아파트죠. 요런 거는 아직까지도 저는 선별하면 괜찮다고 봅니다. 네. 주간 동향을 보면요. 오늘 이제 월요일이다 보니까 24일까지 업데이트가 되어 있네요. 24일까지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 주간은 보면 이제 서울이 1250건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한때 1000 초반이나 이제 1000 조금 안 됐었거든요. 조금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이제 800건. 그러면 곱하기 4, 48, 32, 3200거니까 평균에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평균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경상남도가 부산 위에 있더니 이번에는 이제 부산 밑에 있습니다. 경남도 부산이랑 거래 건수는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부산, 경남은 이런 연초 대비해서는 선방하고 있다. 평균 정도 거래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대출 규제라든지 취득세 규제 이런 게 아직도 있죠. 그 대비는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이한 게 인천이 조금 올라왔네요. 인천이 거래가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예. 대구도 나름 괜찮은 편이에요. 자, 부산 내에서는 이제 부산 진구가 114건으로 1등, 2등이 동래구, 다시 동래구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남구, 그 다음 해운대구, 북구, 사하구 순입니다. 자, 아파트를 보면 이제 10개 정도 살펴볼게요. 인기 순위 탑 10 보겠습니다.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 등록된 단지별 거래량 10개만 저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1등이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입니다. 이제 10건이고 1등입니다. 물론 이제 세대수가 많으니까 거래 건수도 이제 많은 거지만, 어쨌든 다시 약간 동래구로 또 좀 움직임이 다시 오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한 서너 달 전까지 작년엔 거의 동래구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남구나 진구가 좀 저렴해 보였고, 차라리 이 돈이면 돈을 보태서 해수로 갈래 이러면서 해운대구 진구가 좋았었는데, 이제 다시 동래구가 조금 꿈틀거리고 있고요. 다음 2등이 서면 베르빌 2차 10건입니다. 네. 그다음 동래 SK뷰 3차가 7건으로 3위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성비 아파트로 추천 또 해드렸던 적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신축에다가 온천 내면 포레스티지 바로 밑에 있는 아파트죠. 요런 거는 아직까지도 저는 선별하면 괜찮다고 봅니다. 네. 자, 이거를 보면서 동래 SK뷰 3차. 자, 요거는 이제 과거에는 여기 입주장일 때는 이런 데가 다 열로 관심이 쏠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흰자라고 부르는데, 메인이 있으면 흰자 아파트들은 조금 힘을 못 씁니다, 순간적으로. 그리고 입주가 끝나고 나면 요 흰자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흰자의 대표적인 아파트가 여기 더샵 동래, 그 다음에 동래 SK뷰 3차 등이 있는데, 위치는 사실 더샵 동네 이런 거 좋은데, 이제 제가 흰자로 표현한 이유는 세대수가 작기 때문에 주민들의 인식 사이에서는 이제 요게 조금 메인은 아닌 거죠. 입지는 사실 위치는 좋은 거죠. 자, 그리고 여기 SK뷰 3차는 앞에 이제 주상복합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일부 뷰가 가리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또 예를 들면 요렇게 보이는 이런 벽뷰들 있죠.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콘크리트 뷰만 아니면 가성비로 충분히 봐볼만 합니다. 아마 지금 분위기에서는 온천 내면 포레스티지가 당장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단 말이죠. 또 장전 내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계속적으로 뭐냐면 SK뷰 3차가 싸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리딩을 계속 해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벽분만 아니면 괜찮아 보입니다. 자, 시세는 한 5억 중반 정도. 자, 이거랑 좀 상반되는 게 있죠. 여기는 그래도 이제 평지권에
역도 가까이 있고 인프라도 가까이 있는 아파트고요. 예. 반면에 이제 4위는 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트. 예. 아까 질문에도 있었는데 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트도 보시죠. 7건으로 4위입니다. 사실 공동 3위입니다. 이렇게 7건은. 그래서 푸르지오 클라센트, 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트. 이게 이제 돌아오는 이제 비과세 매물이 끝나는 시점이라서 23년 10월이 입주장이었고 25년 10월이 이제 비과세 구간이죠. 예, 지금이 거의 비과세 구간 매물 나오는 시점이거든요. 요때 저는 알짜배기 잘 잡아보면 괜찮다고 봅니다. 예, 남구에 입주 물량이 많지만 클라센트까지는 오히려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도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아까 질문에 대연파크 푸르지오보다 클라센트는 어떠냐고 물어보신 질문이 있었는데 푸르지오 클라센트가 더 좋습니다. 대연파크 푸르지오보다 좀 더 좋습니다. 네. 자, 금액대도 다르죠. 요거는 이제 7억대고, 예, 여기는 이제 6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돈을 보태서 요거를 가는 거는 아주 좋은 선택이고 25구 타입과 비교를 하면 조금 아쉽습니다. 예. 지금은 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트 기준으로는 34평을 가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자, 5위가 이제 공동 3인데 사만 골든뷰 센트럴파크 7건입니다. 네. 자, 삼한 골든뷰 센트럴파크. 사만 골든뷰 센트럴파크가 지난 방송에 제가 이제 이게 타이밍이 왔다라고 좀 설명드렸었는데 지금 괜찮아요. 지금 여전히 투자하기에 괜찮단 말이에요. 매물 얼마에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삼한 골든뷰 센트럴파크 지금 실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매물이 다 올 30평대죠. 올 30평대고 매매가 아직도 7억 5천 저층이 있고요. 다음 보자. 중층 7억 9천 이렇게 있네요.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괜찮은 시점입니다. 왜냐면 여기 사만 골든뷰 센트럴파크가 의외로 일단 저는 입지도 보고 당연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이걸 안 본다가 아니고 이것도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숫자 데이터 이런 거를 좀 더 같이 보거든요. 뭐가 중요하다가 아니고 둘 다 중요하죠. 그래서 같이 봅니다. 같이 보면 사만 골든뷰 센트럴파크가 과거에 10억 9천으로 굉장히 비쌌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해운대구 대장이 마린자이가 18억 3천 18억 3천을 1등이었고 2등이 트월센이 17억 5천이었고 3등이 16억 5천으로 해운대 롯데캐슬스타였고요. 그 다음 수영구에 오면 국평 기준으로 우선 봤을 때 수영구가 요때 이제 광안 쌍용이 16억까지 갔었고요. 예, 남천동에 뭔가 대장이 없었던 게 좀 아쉽죠. 그때는 남천자이나 이런 게 없었죠. 남천도샵도 그때는 아직 완전 애기였고 21년도 기준으로. 예. 그 다음에 동래구가 12억 5천 정도가 12억 4천 5천 정도 동래야랑 사직롯데가 대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남구잖아요. 남구에서는 대연 혁신도시가 11억 천으로 이제 제일 비쌌거든요. 2등이 얼마였냐면 10억 9천으로 대연 SK뷰 힐스였습니다. 그래서 정고점이 이 두 개가 같았어요. 대연 SK뷰 힐스랑 사만 골든뷰 센트럴파크가. 근데 지금 가격 차이가 조금 납니다. 한 5천에서 1억 정도 납니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게 좀 골든뷰 센트럴파크가 좀 저렴해 보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뷰에 따라서 아마 뷰 나오는 게 10억 9천을 찍었겠죠, 과거에. 그래서 뷰 나오는 거랑 시민공원 뷰 아닌 거랑은 약간 차별성은 둬야 됩니다. 예. 가격의 증감을 좀 더하면 되겠죠. 자, 요런 것 또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리치고 시세에서는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 자, 사만 골든뷰 센트럴파크 단지 비교를 하고요. 여기서 대연 SK뷰 힐스, 자, 아파트 이렇게 보면 전체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평균이니까 대연 SK뷰 힐스가 좀 높게 나오네요. 네, 높게 이제 같이 가다가 살짝 더 올린 것 같지 않아요? SK뷰 힐스도 좀 눌려 있거든요. SK뷰 힐스도 눌려 있다가 최근에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사만 골든뷰도 좀 뒤따라가는 느낌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조금 덜 간 것 같아요.
자, 다음 보면 더 레디언트 금정산. 와, 이 더 레디언트 금정산. 얘는 자, 어디 있는 아파트죠? 더 레디언트 금정산. 금정 이편산 앞에 이 아파트가 이제 30평대가 84 타입 3억 9천 정도. 4억에서 4억 6천부터 3억 9천 정도 되고, 이 아파트가 이제 6위 6건으로 여깁니다. 56도 SK뷰가 움직이네요. 56도 SK뷰가 6건. 7위입니다. 7위. 그 다음에 다대동 롯데캐슬 모룬데 요것도 움직이고요. 이게 6위. 이게 이제 56도 SK뷰는 56도 SK뷰 소유자분들, 실거주자분들 컨설팅이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56도 SK뷰 보시죠. 이 아파트를 이 아파트 분들이 이제 구해줘 아파트를 신청하거나 상담 요청을 하면 너무 이제 이게 이제 남구에서 약간 전원생활 느낌 아니에요. 약간 이제 도심이랑은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쾌적성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거기다가 대단지에다가 세대수 3,000세대에다가 바다뷰 나오고 공원 끼고 있고, 그러니까 주거 만족도가 너무 높은 거죠. 같은 돈이면 면적도 넓고 쾌적하고 바다도 보이고 공원도 있고. 근데 이게 도심에 오면 돈을 더 주더라도 면적을 줄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을 도심으로 이렇게 이제 요런 데 왔을 때, 요런 도심으로 왔을 때 실거주 만족도가 이것만큼 높아지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투자 상담으로는 좀 힘든 아파트 중에 하나가 56도 SK뷰인데, 이것 또한 제가 이제 들고 가면 가격은 다시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거래부터 트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건으로 7위입니다. 네. 이렇게 문의가 있을 때 한번 갈아타기 하는 거는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네. 이야. 저도 요 정도 요런 위치에 노후에 요런 데 살아본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전원주택은 혼자 사는 느낌이라면 여기는 그래도 다 같이 세대수도 이루고 공기 좋고 물 좋고 이런 데서 살 수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사하구 다대동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대동 롯데캐슬 모룬데가 이제 6건으로 8위입니다. 그 다음에 대연파크 푸르지오가 이제 5건으로 9위 여전히 이제 거래가 이제 있습니다. 이 대연파크 푸르지오는 이제 5억대 아파트거든요. 5억대 중반하다가 이제는 후반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 5억대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부산 전체에서 중간보다 살짝 위에입니다. 중간보다 살짝 위 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연파크 푸르지오까지도 이제 퍼지고 있구나, 온기가 퍼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이제 동래구 시대가 조금씩 거래가 터지면서 명륜 2차 아이파크 1단지 이제 실수요자들이 좋아하는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죠. 이게 이제 5건으로 10위입니다. 다음은 요렇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네. 자, 요렇게 이제 거래 동향 탑10 살펴봤습니다. 구해줘 아파트라고 해서 이제 저랑 용 소장님 해가지고 구해줘 아파트 진행을 하거든요. 1차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단지픽, 그 다음에 현장 답사, 그 다음 부동산 계약대, 대출 및 법무사까지도 다 소개 및 이제 다 알아봐드립니다. 그래서 거의 올인원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지금 이제 할인해서 55만원에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필요하시는 분들은 구해줘 아파트 요거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